찰랑찰랑 바닷소리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책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와 그 손을 잡은 늙은 소금쟁이의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서해 바닷바람이 살을 애던 시절의 일입니다. 소금밭이 펼쳐진 포구 마을. 갯벌은 넓고 하늘은 낮았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허기를 안고 살아가던 곳. 그 마을 어귀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자리에 어느 날 아침 이상한 것이 떠내려왔습니다. 아이였습니다. 10살 안팎의 사내 아이였는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으나 울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으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이 자기한테 무언가를 말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인데 어딘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아낙 하나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아이가 있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고 납작한 쇠조각이었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쇠조각. 아이는 그것을 물 밖에서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어디서 온 아이냐? 강에서 떠내려왔다니 죽었던 건 아니냐? 눈을 뜨고 있는 것 좀 봐. 그때였습니다. 마을 변두리 쪽에서 한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소금바람에 사가 있었고 손은 오래 염전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짜고 부서진 손. 그 노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러더니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 아이는 저 노인 앞에서만 일어난 것이냐고, 왜 저 아이는 눈물도 없이 저리도 가만한 것이냐고. 그러나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덕만이었습니다. 소금쟁이 덕만. 마을에서는 그저 염전 늙은이라 불리는 사람. 혼자였고 가난했으며 아무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았는지 그것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덕만은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그는 한양 근처 포구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리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소금을 저 나르는 일꾼이었고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손재주가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자투리 천을 모아 옷을 지었고 빈날에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들은 하나였습니다. 이름은 덕쇠. 덕만을 꼭 닮아서 눈이 동그랗고 입이 작았습니다. 덕쇠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는 대신 눈이 비상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보고 비가 올 것을 알았고 소금이 굳는 속도를 보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를 맞췄습니다. 덕만은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놈은 내 닮지 않고 하늘 닮았구나.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역병이 왔습니다.
조선 후기 서해 포구 마을을 휩쓴 전염병. 그 병은 빠르고 잔인했습니다. 덕세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아내가 뒤를 따랐습니다. 덕만은 살았습니다. 그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왜 자기만 살았는지, 왜 하필 자기만 남겨졌는지. 그는 처자식을 묻은 뒤 무작정 걸었습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걷다 보니 이 마을이었습니다. 서해 끄트머리 소금밭이 넓게 펼쳐진 곳. 그는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했습니다. 소금을 긁고 가마에 졸이고 포대에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좋아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알았지만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강가에 나간 것도 별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소금 운반에 쓸 밧줄을 살피러 나갔다가 소란이 들려서 걸어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사이로 보인 아이의 눈이 덕세의 눈이었습니다. 같은 눈이었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 눈이 깊은 아이, 세상을 읽듯이 바라보는 아이. 덕만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 손을 잡은 것이 덕만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막이도 변변치 않아서 겨울이면 벽 사이로 찬 공기가 새어들었고 여름이면 빗물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덕만은 그 집에서 아이를 눕혔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불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젖은 장작을 쪼개 속에 마른 부분을 긁어냈습니다. 부싯돌로 불씨를 만들고 마른 솔잎을 모아 키웠습니다. 방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젖은 옷을 벗겼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등에 채찍 자국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물긴 했지만 꽤 깊이 난 자국이었습니다. 덕만은 잠시 그 자국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소금물로 닦아냈습니다. 소금쟁이답게 소금으로 상처를 달랬습니다. 낡은 속옷을 꺼내 입혔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덕세에게 입히려고 만들어 두었던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지 못한 옷. 그 옷이 이 아이에게 맞았습니다. 덕만은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덜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사흘을 깨지 못했습니다. 덕만은 그 사흘 동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쌀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래도 쌀을 넣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에 죽물을 적셔주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숨이 붙어 있는지 가슴에 귀를 대고 확인했습니다. 뛰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꾸준히. 살아있구나. 그 말을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덕세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아이의 눈이 열렸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덕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만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름이 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는 건지, 말을 할 줄 모르는 건지, 하고 싶지 않은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지어주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갯돌. 소금밭 갯벌에 박힌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라. 갯돌이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 하나가 덕만에게는 무슨 계약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갯돌은 말수가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눈치는 빨랐습니다. 덕만이 무언가를 찾으면 이미 옆에 가져다 놓고 있었습니다. 덕만이 일어나려 하면 무릎을 짚을 수 있도록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보는 아이였습니다. 늘 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염전을 보았습니다. 소금 결정이 맺히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조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쪽을 만졌습니다. 아이가 손에 쥐고 있던 쇠조각. 그것은 가로 2치, 세로 1치쯤 되는 납작한 구리 조각이었습니다. 한쪽 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고 촘촘한 글자. 덕만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갯돌은 그 조각을 볼 때마다 손끝으로 글자 위를 더듬었습니다. 마치 읽는 것처럼. 이거 내 것이냐?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덕만은 그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갯돌이 온 지 보름쯤 되었을 때 첫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덕만이 염전에서 소금을 긁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갯돌이 갑자기 덕만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금판을 가리켰습니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덕만이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갯돌이 손으로 소금 결정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덕만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어째? 갯돌은 말을 못했습니다. 대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평선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을 보니 구름 한 자락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갯돌이 소금을 긁는 흉내를 냈습니다. 빨리 긁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덕만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아이의 눈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덕만은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시즌 뒤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억수로. 다른 염전의 소금들은 다 녹아내렸습니다. 덕만의 소금만 이미 거두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덕만이 영감 어떻게 알았대? 덕만은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뭐 그냥 왠지 싶어서. 그러나 그의 눈은 갯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갯돌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냥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덕만은 그날 밤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구름 하나를 보고 그 구름이 몇 시간 후에 비를 뿌릴 것을 알았다. 날씨를 읽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2번을 더 보아야 알겠다. 덕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날이었습니다. 덕만은 갯돌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소금 한 포대를 팔아 쌀과 바꿔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생선 장수, 포목 장수, 약재 장수, 국밥집. 갯돌은 처음 온 장터였지만 겁먹지 않았습니다. 눈이 사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흥정을 보았습니다. 덕만이 소금을 팔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 포목 장수가 장부를 들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갯돌이 슬며시 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포목 장수가 놀라서 손을 쳤습니다. 이놈이 뭐야?
덕만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좀 모자라서 포목 장수가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경하던 노파 하나가 그 장부를 훔쳐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라, 이거 틀렸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노파가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개돌이 짚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여기 숫자가 하나 더 많찬수? 포목 장수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숫자 하나가 잘못 기입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처럼 보였지만 누적하면 꽤 큰 돈이 어긋나는 자리였습니다. 아이고, 포목 장수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놈 아이가 이걸 어떻게 본 거야? 덕만은 개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돌은 그 칭찬에도 그 놀람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장면으로 눈이 옮겨가 있었습니다. 덕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돌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를 아느냐? 개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알아보느냐?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만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아이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름 끝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소금 창고 쪽에서 시작된 불이었습니다. 한밤중이라 사람들이 허둥댔습니다. 물을 퍼 나르는 사람, 재산을 꺼내려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 불길은 왼쪽으로 뻗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왼쪽을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때 개돌이 덕만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개돌이 입을 연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덕만은 그 말에 아무 이유 없이 멈칫했습니다. 오른쪽? 불이 저쪽으로 간다. 바람이 개돌이 손을 들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느꼈습니다. 돌고 있다. 덕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이다. 오른쪽을 막아라. 처음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만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몇 명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른쪽이었습니다. 왼쪽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허탈해했고 오른쪽을 막았던 사람들이 불을 잡았습니다. 창고의 절반이 살았습니다. 불이 꺼진 뒤 사람들이 덕만을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덕만은 개돌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개돌은 그 시선들을 고요하게 받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불 꺼진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직도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이 영감집에 이상한 아이가 있다. 날씨를 알고 숫자를 읽고 불길까지 안다. 강에서 떠내려온 아이라는데 어디서 온 아이일까? 마을 어귀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덕만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기쁜 만큼 불안했습니다. 소문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불러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언젠가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덕만은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갯돌이 쇳조각을 닦고 있었습니다.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그것을 불빛 앞에 들어 글자를 읽었습니다. 덕만이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거 무슨 글자냐? 갯돌은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관, 덕만이 되물었습니다. 갯돌은 그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것인지 말하기 싫은 것인지 덕만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덕만은 그 글자를 생각했습니다. 관, 관아, 관직, 관복. 이 아이는 그냥 평민의 아이가 아닌 것인가? 그렇다면 왜 강에 떠내려온 것인가? 그리고 등에 난 그 상처는 무엇인가? 덕만은 마을 서당 훈장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글자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영감이 이 나이에? 내가 아니라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훈장이 웃었습니다. 그 강에서 온 아이요? 소문 들었소. 훈장은 덕만의 집에 한번 들렀습니다. 그리고 갯돌을 보았습니다. 뭔가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갯돌은 잠시 망설이더니 모래 위에 획을 그었습니다. 훈장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글자였습니다. 그것도 제법 반듯한 글씨였습니다. 이놈 글을 아는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갯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훈장이 덕만을 보았습니다. 영감 이 아이 그냥 보통 아이가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글을 아는데 기억이 없다는 것은 훈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잊은 것이거나 아니면 잊게 된 것이거나. 덕만의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겨울이었습니다. 마을에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약재를 파는 떠돌이 장수였습니다. 이름은 선호미, 나이는 40 남짓, 몸은 마른 편이었고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건을 팔면서도 주변을 많이 살폈습니다. 그가 마을에 며칠 묵게 된 것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만의 집 옆 빈 움막에 잠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호미가 덕만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한 그릇 하시지요. 덕만은 그냥 거절하지 못하고 앉았습니다. 국밥을 먹다가 선호미가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영감 손자요? 아니요. 그럼 덕만은 짧게 말했습니다. 거두었소? 선호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이 없다가 그 아이 손에 있는 것 선호미의 눈이 갯돌에게 갔습니다. 갯돌은 마침 쇳조각을 꺼내 닦고 있었습니다. 선호미의 눈이 순간 멈췄습니다. 잠깐. 선호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갯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 잠깐 볼 수 있겠느냐? 갯돌은 선호미를 보았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내밀었습니다. 선호미는 그 쇳조각을 받았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앞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영감, 선호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소금 운반로 장부의 인장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장이라니 덕만이 낮게 되물었습니다. 관인 인장이요. 선호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관아의 공식 소금 수송허가 문서에 찍히는 인장이요. 그런 게 왜 아이의 손에 그게 문제지요. 선호미는 그 조각을 갯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감,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오. 선호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약재상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까지 서해안 소금 수송을 관리하는 아전의 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상단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쫓겨나게 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밀수 장부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해안에는 선호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관의 허가를 받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빼돌리는 소금 밀수 루트가 있소. 소금은 나라의 것이오. 그것을 몰래 팔아 챙기는 자들이 있지요. 그 루트의 지도와 장부를 누군가 만들었소. 그리고 그 지도와 장부를 아는 자는 지금도 살아서 어딘가에 있소. 선호미가 갯돌을 보았습니다. 혹시 갯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침묵, 긴 침묵. 덕만이 갯돌을 보았습니다. 갯돌의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관아의 사람이었느냐? 갯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강을 건너면 살 수 있다고 해서 건넜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말이 끊긴 것이. 덕만은 아무 말하지 않고 갯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호미가 말했습니다. 그 인장은 아버지가 만든 허가증에서 떼어낸 것이요. 진짜 허가증이 있다는 증거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장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증거요. 하지만 선호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상단주는 아직 살아있소. 그 자들이 아직 이 해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소. 만약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면 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덕만이 이미 알아들었으니까. 그 뒤부터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한두 명씩 보였습니다. 장사를 하러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의 눈은 마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특히 덕만의 집 쪽을. 덕만은 선호미에게 말했습니다. 저자들 수상하오. 나도 보았소. 선호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오. 소금밭 아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그 상단주 최가는 귀가 넓은 자여. 덕만은 갯돌을 불렀습니다.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라. 알겠느냐? 갯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을 뒤었습니다. 밤중에 덕만의 집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은 불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장작 더미에서 시작된 불. 덕만이 물로 껐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장작 더미 밑에 기름이 묻은 헝겊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놓은 것이었습니다. 덕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나가라. 아니면 뒷말은 불자국이 대신했습니다. 선호미가 왔습니다. 그는 한참 그 자국을 보다가 떠나야 하오. 어디로? 관아로 가야 하오. 이 고을 사또는 그나마 깨끗한 사람이라 들었소. 이 아이가 아는 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밝혀야 하오. 숨어서는 이길 수 없소. 덕만이 갯돌을 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갯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래도 알려야 합니다. 덕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가자.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덕만이 선호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갯돌이 사라졌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것이 아닌 발자국. 끌려갔습니다. 덕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갯돌. 소리쳤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호미가 발자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5명이요. 방향은 포구 쪽이요. 덕만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을 신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편 갯돌은 눈을 뜨니 어두운 창고 안이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50 남짓, 비단 도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눈이 좁고 입이 얇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애가 기억력이 좋다던데 무얼 봤느냐? 갯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장부 말이다. 기억나느냐? 갯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가 다가왔습니다. 갯돌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기억에 담고 있는 것처럼. 사내가 불쾌해졌습니다. 이 눈 좀 봐. 없애라.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만이었습니다. 선호미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선호미가 미리 알린 덕분에 포구 어부 몇이 함께였습니다. 덕만은 창고 문을 어깨로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문이 열렸습니다. 갯돌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단주의 부하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선호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선호미여. 전고을 아전의 설이. 이 아이를 해치면 내일 아침 관아에 고발할 것이요. 그리고 이미 그는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소. 사또에게. 상단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하들이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상단주가 몸을 돌리더니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잡아라. 덕만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상단주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따라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단주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덕만과 갯돌, 선호미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길이 2갈래였습니다. 왼쪽은 마을로 가는 큰 길이었습니다. 오른쪽은 갯벌 옆으로 난 좁은 길이었습니다. 큰 길이 빠를 것 같았습니다. 덕만이 왼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순간 갯돌이 소매를 잡았습니다. 오른쪽이요. 덕만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오른쪽은 갯벌 옆이다. 빠지면 못 나온다. 갯돌이 말했습니다. 지금 밀물이 들어오고 있소. 저 왼쪽 길은 한 시진 뒤에 물에 잠기요. 그들도 그 길로 올 것이요. 그리고 잠길 것이요. 덕만이 선호미를 보았습니다. 선호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조수를 읽소. 믿어야 하오. 셋은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갯벌 냄새가 진했습니다.
어두워서 발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갯돌이 앞서 걸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이 갯벌의 땅이 어디이고 물이 어딘지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디더, 거긴 빠져, 이쪽으로. 짧은 말들이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덕만과 선호미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한참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허둥거리는 소리, 그리고 물소리. 왼쪽 큰 길이 밀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갯돌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습니다. 어두웠지만 그 표정이 읽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겼다는 기쁨도 살았다는 안도도 그저 지금 상황을 확인하는 눈. 덕만은 그 눈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만과 갯돌, 선호미는 고을관아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선호미의 편지를 이미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을 들였습니다. 상당 안에는 이미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 포구 어부 둘, 그리고 낯선 노인 하나. 그 노인이 갯돌을 보는 순간 눈이 붉어졌습니다. 갯돌이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갯돌의 뺨을 짚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날 찾아왔었다. 너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강을 건너보내고 혼자 남았다고 했다. 갯돌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안다. 같이 일한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사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 앉으시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호미가 먼저 나섰습니다. 이 일의 전말을 고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서해안 일대에서 소금 밀수가 있었다는 것. 관의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진짜 허가증을 빼돌려 세금 없이 소금을 팔았다는 것. 그 일의 중심에 상단주 최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관리가 살해당했다는 것. 그 관리의 아들이 여기 있다는 것. 사또가 갯돌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장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갯돌은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을 수 있느냐? 갯돌은 붓을 받았습니다.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갯돌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짜, 수량, 루트, 이름, 빼곡하게 기억이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노인이 그것을 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그는 노인의 주름진 손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날짜와 수량이 내가 따로 기록해 둔 것과 일치합니다.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두 장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상단주 최가였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도망쳤으나 포졸들이 더 빨랐습니다. 최가가 들어서다가 두 장의 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갯돌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저 아이는 최가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 아이가 쓴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글도 모르는 강에서 온 아이가 선호미가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글을 압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쓴 내용은 그는
노인이 꺼낸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최가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갯돌이 쇳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들었습니다. 사또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갯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허가증에서 떼어낸 인장입니다. 진짜 허가증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허가증을 갯돌이 최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빼돌렸습니다. 사또가 최가를 보았습니다. 인장을 대조해 보겠소. 관아에는 원래 허가증 양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찍힌 인장과 갯돌이 내민 쇳조각을 맞추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최가가 몸을 굳혔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기록하겠소. 관련자 모두를 즉각 조사하겠소.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최가가 끌려갔습니다. 상당 안에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덕만이 갯돌을 보았습니다. 갯돌은 그 쇳조각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이 쉬는 것을. 노인이 갯돌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그는 의롭게 죽었다. 기록에 남겨야 한다. 갯돌이 노인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최가의 상단은 해체되었습니다. 밀수 루트는 관아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연루된 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갯돌의 아버지 관리 이덕하 그의 이름이 기록에 다시 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의롭게 살다 간 사람, 그 이름 옆에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사또는 갯돌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돌아갈 곳이 생겼느냐? 갯돌은 생각했습니다. 한양에 남은 친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벗들도 있었습니다. 그 노인도 있었습니다. 갯돌이 자라나서 뜻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재능을 썩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갯돌은 그날 밤 마을 변두리로 걸어왔습니다. 덕만이 앉아있는 자리로, 소금밭이 보이는 자리, 바람이 부는 자리,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덕만이 물었습니다. 가지 않느냐? 갯돌이 말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췄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갯돌이 마을 목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덕만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또 뭐냐? 갯돌이 말했습니다. 지붕을 고칩니다. 덕만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 올 때마다 새는 지붕, 이것은 갯돌이가 번 돈으로 하는 것이요. 목수가 말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하루 종일 장부를 봐줬소. 그 품삯이요. 덕만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갯돌이 덕만을 보았습니다. 비 안 새는 데서 주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갯돌은 마을 서당에 가서 훈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덕만 영감에게 글자를 가르쳐 달라고.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멀리 가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훈장이 웃었습니다. 허허, 이 아이가. 덕만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놈, 너는 어른보다 낫다. 갯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미 있는 것을 보면 된다는 것. 덕만이 무슨 말인지 몰라 눈을 찌푸렸습니다. 갯돌이 말했습니다. 영감은 아들을 잃고 강을 노려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건져내고 나서는 강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덕만이 강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갯돌은 이듬해 봄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제 뜻을 펼치기 위해. 떠나는 날 아침 갯돌은 덕만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내밀었습니다. 새 버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발이 시리지 않도록. 덕만이 웃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이놈 갔다가 꼭 와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갯돌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만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돌아올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 아이는 강을 읽는 아이니까. 그리고 강은 언제나 돌아오니까. 덕만은 소금밭으로 내려갔습니다. 소금을 긁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수가 들고 났습니다. 그 오래된 풍경이 오늘따라 달리 보였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 걸어가는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덕만은 더 이상 강을 향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과 함께 숨을 쉬었습니다. 갯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만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돌아올 것이라고. 강은 언제나 돌아오니까. 소금밭의 아이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